테슬라 전기 상용 트럭 세미 12월부터 본격 출시.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대형 전기 상용 트럭 세미의 개발 작업을 완료하고 오는 12월부터 본격 출시한다. 지난 2017년 시제품 공개 이후 기술적 문제 등 때문에 양산 일정이 거듭 연기되어 온 지 5년 만으로 첫 고객인 펩시코에 공식 인도될 예정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오는 12월 1일 세미의 펩시코 인도 사실을 밝혔고 펩시코 측도 이튿날 이를 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펩시코는 성명을 통해 테슬라에서 납품될 세미 트럭 15대를 연말까지 캘리포니아 모데스토에 있는 프리토레이 스낵 공장과 세크라멘토의 펩시코 음료 공장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미의 첫 구매자인 펩시코는 펩시콜라를 비롯한 게토레이, 마운틴듀 등 청량음료와 치토스, 도리토스 등의 스낵 브랜드로 유명한 미국의 세계적인 식음료 제조 판매 기업이다. 오는 2040년 이산화탄소 순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펩시코는 자사 차량 연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2017년 세미 100대를 사전 예약했다. 이후 화물 운송회사인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생활용품 할인업체 월마트 캐나다, 식품 서비스 유통업체 시스코 등도 세미 트럭을 선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도 세미가 순차적으로 인도될 전망이다. 머스크는 6일 밤늦게 트위터를 통해 세미 트럭의 생산 시작을 알리고 1회 충전 주행거리 500마일의 세미 운전이 매우 재미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당초 세미의 양산이 2019년 시작될 것으로 장담했으나 부품 부족 등으로 인해 일정이 거듭 지연됐다. 그는 올해 초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세미 등 신차를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되자 연내 세미 출시로 입장을 바꿨다. 세미의 예상 가격은 $180,000지만 IRA에 따라 구매자에게는 최대 $40,000의 보조금 혜택이 부여된다. RBC, 리비안 시장 수익률 상회 유지. 올해 25,000대 생산 목표량 달성 전망. RBC 캐피탈 마켓이 리비안이 올해 목표한 전기차 생산 25,000대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유지했다. CNBC에 따르면 RBC의 조셉 스팍 애널리스트는 3분기까지 모두 14,317대를 생산한 리비안이 올해 남은 3개월간 1만여 대의 차량 생산에는 여전히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내년에 새로운 전기 모터와 성능이 개선된 배터리 팩을 출시하려는 리비안으로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 어쩌면 새로운 생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스팍은 물론 리비안이 목표를 달성하거나 가까워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면서 리비안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 등의 이슈로 한 차례 연산량 목표를 낮춘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리비안이 3분기 전기차 생산량은 2분기에 비해 67% 증가를 보였고 또한 글로벌 공급망도 상당 수준에서 회복이 되는 등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4분기에 연간 생산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팍 애널리스트도 리비안이 연간 생산 목표치 달성을 강조한 것이 투자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는 등 리비안의 올해 연산 목표는 긍정적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의견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 아이폰 14 출시한 달, 애플 주가는 여전히 답답한 안개속. 7일 마감된 나스닥 시장에서 애플의 주가는 전장 대비 3.67% 하락한 140.09달러로 마감했다. 정확하게 1개월 전인 9월 8일 아이폰 14 시리즈가 공식 출시된 날 154.46달러였던 애플 주가와 비교해 지금은 9% 넘게 하락했다. 결과적으로 애플 주가는 신제품 출시 이후 몇 개월간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는 과거의 사례를 답습했다. 그러나 지난 한 달간 나스닥 지수가 10% 넘게 급락했기 때문에 온전히 애플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 출시와 관련해선 어느 때보단 많은 논쟁거리가 있었다. 폭발적인 사전 예약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추가로 600만 대 분량의 아이폰 14를 증산하려 했지만 결국 취소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 공포가 글로벌 증시를 덮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수요에 대한 관측이 미 월가의 금융 투자 회사들마다 엇갈리고 있다. 덩달아 애플의 주가 향배도 안개 속이다. 테슬라와 함께 애플의 주가 향배가 나스닥을 포함한 미 증시의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국내 서학 개미들에게도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애플의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기존 185달러에서 160달러로 하향 조정하면서 애플 주가 및 국내 관련주들까지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 BOA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낮춘 이유로 애플 앱스토어 및 결제 라이센스 부문의 성장 둔화세를 꼽았다. 이 같은 애플 서비스 부문의 둔화가 곧 제품 수요의 둔화로 연결될 것이란 분석이었다. 반면 지난 6일 KB증권은 분석 리포트를 통해 아이폰 위탁 제조사인 폭스콘의 올 4분기 긍정적인 매출 전망을 제시하면서 아이폰 14 시리즈가 순항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주목을 끌었다. KB증권은 폭스콘의 올 9월 매출은 아이폰 14 생산에 힘입어 전년 대비 40.4% 증가한 월간 기준 최대 매출액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는 아이폰 14 일반 모델 출하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4 고가 모델인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맥스 수요 급증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KB증권은 최근 아이폰 14 시리즈 수요 논란은 전체 아이폰 14 수요의 65% 이상이 고가 모델에 집중되며 나타난 공급 부족 현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동시에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 출시 지연 등으로 아이폰 14 일반 모델만으로 시장 수요에 적기 대응이 어려워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BH 등 한국 부품업체들은 아이폰 14 고가 모델 생산 비중이 80%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전히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애플 주가에 대한 조심스런 낙관과 비관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지만 결국 올 4분기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주요 IT 기업들의 주가는 개별적인 기업 이슈보다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킹 달러의 지속 등 매크로 지표의 변동성에 워낙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구글, 야심작 픽셀 7 픽셀워치 공개. 애플이 최근 아이폰 14 시리즈를 공개한 가운데 구글도 이에 질세라 신제품을 꺼내들었다. 자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픽셀 7 시리즈와 첫 스마트워치 픽셀 워치를 선보였다. 하지만 구글이 현재 공개한 출시 국가 명단에는 한국이 포함되지 않아 출시 여부가 불투명하다. 구글은 최근 신제품 공개 행사 메이드 바이 구글을 열고 픽셀 7, 픽셀 7 프로, 픽셀 워치 등 신제품을 대거 소개했다. 지난 5월 진행된 구글 I.O. 2022에서 처음 실물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엔 구체적인 재원 및 가격 등 정보를 선보였다. 픽셀 7 프로는 헤이즐, 스노우, 옵시디언 등 총 3가지 색상이다. 가격은 저장 용량별로 128GB 899달러, 256GB 999달러, 510 중국 니오 EU 시장서 전기차 판매 아닌 리스. 유연성 택했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가 EU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아닌 리스를 택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니오는 올해 유럽 4개 시장 진출에 있어서 전기차를 판매가 아닌 리스 방식을 택했으며 고객들은 75kW시 배터리 장착 차량을 가입기간에 따라 월 1199에서 1295유로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니오는 독일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시장의 전기차 ET7, ET5, EL7 3가지 모델을 기업 임대 또는 구독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유럽에 120개 배터리 교환소를 설치, 고객들은 집에서 차량을 충전하는 대신 배터리 교환소에 들러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다. 외신들은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부품인 배터리를 구입하는 대신 고객이 대여할 수 있는 파격적인 움직임이라는 평가다. 윌리엄 리 니오 CEO는 독일 베를린에 새롭게 문을 연 니오 하우스 쇼룸 오픈 행사에서 우리는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연성은 새로운 프리미엄이라고 말했다. 단, 노르웨이의 경우 구독 서비스에 대한 과세 혜택이 크지 않고 중국에서는 번호판 규제 문제로 인해 기존과 같은 판매 방식을 고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부터 전기차 생산을 시작한 니오는 중국과 노르웨이에서 25만 대에 가까운 차량을 판매했으며 주문 제작 방식을 통해 맞춤형 제품 생산 및 낮은 재고를 유지해왔다. 차량 가격은 배터리 구입 또는 대여 방식에 따라 약 5만에서 7만 유로 사이다.